가다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YG에서 물리랑 통합과학 가르치고 있는 민복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목차가 이렇게 좀 긴데, 너무 이렇게 길게 주구장창 이렇게 제 설명만 하면은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좀 뭐 단원 소개라던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줄이고, 사실 우리가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기출 문제 푸는 거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겠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름이 민복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을 복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 한자는 실제로 저 복기가 아닙니다. 저 복복자의 턱이자인데 아무튼 저 한자는 이제 이 바둑이나 뭐 이런 대국에서 다 치러지고 나면은 그 이제 상대방이랑 이제 그 수를 다시 한번 더 가면서 이제 복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어떤 더 좋은 수가 있었나, 이 수의 의미는 뭔가, 이 수가 어떤 수를 초래하게 됐나, 이런 걸 검토하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저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과정이 또 과학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귀하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이제 연대 통합과학교육 석사이고, 그리고 지금 YG과학학원, 각인학원, 동산고 자사고죠.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관에서 그 물리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서는 대치의 섬, 그리고 전에는 송파 로고스 바로 옆에죠.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여기로 왔는데, 그리고 대치동에서도 이제 수업을 했었던 강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7년 정도를 이제 분당에서 원래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지 한 3년 됐는데, 어쨌든 계속 이제 강동 쪽이랑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등과학 연계성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통합과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이제 중등과학을 좀 많이 좀 뭐라고 해야지, 좀 대충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성적도 좋게 나왔을 수 있는데, 근데 중등과학을 이제 단순 암기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통합과학에는 암기만으로 생각을 하면 암기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단순 암기로 다 커버를 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수업에서 이제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잘 암기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중1, 2, 3에 걸쳐가지고 이제 뭐 직권, 뭐 생물권, 그리고 뭐 지구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 엄청 많이 나오고, 역학적 시스템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통합과학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통합과학인데, 지금 폰트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전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의미이냐면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 중등과학과 연계가 엄청 많이 되어 있다,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노란 색깔 폰트는 이제 새롭게 들어오게 된 그런 개념들로 아이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단원 자체는 그냥 단순한 암기인데, 특히 이제 단순 암기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은, 그냥 쉽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문제에서 비슷한 용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헷갈리게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암기를 대충 암기를 하면은 그럴싸한데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부분은 단순 암기인데 암기 위주이고 꼼꼼한 암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이제 원소의 주기성이랑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이 부분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이 주기율표, 원소의 주기율표, 이런 부분인데 예외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암기를 잘 해야 하고, 그리고 좀 이제 미시적인 입자 수준으로 화학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제가 이제 잘 설명을 해서 비유도 잘 하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전기적 성질, 이 부분은 이 광문고는 사실 이제 물리 파트가 조금 뒤에서도 설명드릴 건데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물질의 전기적 성질, 이 부분은 이제 물리학 수준의 깊은 그런 이해도가 필요한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리 강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나 뭐 운동과 충돌, 이런 부분도 이제 대표적인 역학인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공부하게 될 물리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통합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얕보면 안 되시고, 아마 물리 파트에서 많이 상당수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니까 물리학 수준의 깊은 이해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겁니다.
다음 2학기 때는 비교적 흰색 폰트가 많아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중등과학과 연계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산화환원과 산염기 중화반응 이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원래 화학 파트에서 좀 굉장히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화학 반응론이고 아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양적 관계까지 내려와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시적인 입자 수준으로 또 상상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중에 2학기 때는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단원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밑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이 부분은 새로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이제 화학 파트에 좀 더 힘을 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중학교 때 나오는 그런 개념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중3 때 배웠던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1 때 배웠던 개념들도 이제 상태 변화에서 열 에너지 출입 이런 것들 나오는데 아마 아이들이 중1 때 배웠던 거 좀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뭐 용어라던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리터칭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발전 파트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전자기 유도 이런 부분 나올 거예요. 그 어머님들 그 어리셨을 때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앙페르고스 법칙 하면서 막 손으로 막 했던 거 그런 것들 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는 이제 또 물리학 파트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상세한 이해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발전 이 부분을 아이들이 이제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개념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파트 공부하면서 이제 그래프로도 그리고 그 선으로도 막 표현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갖다 대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 부분 또 새로 들어온 단원인데 이 부분 뭐 단순 암기 단원이고요. 뭐 과학기술 활용 해가지고 막 그 저희 뭐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 확인하는 거 그런 거 검사하는 거 그런 부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 전체적인 특징 보시면은 중등과학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암기량이 많이 증가를 했다. 그래서 단순 암기가 많지만 단순 암기를 많이 해야 하지만 좀 더 이제 플로우를 좀 기억하면서 흐름대로 이제 잘 외워줘야 아마 외울 때 좀 용이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료 분석 능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부분은 실제 교육 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AI 이런 게 좀 많이 좀 중요하잖아요. 많이 각광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학이지만 그런 과목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료 분석 능력을 요구한다. 이 부분은 또 암기랑 동떨어진 그런 부분에서도 이해도를 굉장히 높여야 한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AI가 어지간하면 그냥 뭐 암기하는 부분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능력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마 뭐 그래프나 도표나 이렇게 그냥 체계화된 데이터를 그쪽에서 준다라고 하면은 그걸 해석하고 분석하고 우리가 써먹는 거를 이제 능력화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실제로 관문고 기출에서도 그래프나 도표 그리고 그림 이런 거 활용한 문제들이 엄청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단원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단원 전체가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는 과목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과목 그 물화생지와 밀접한 연계성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 부분은 나중에 수능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어 비문학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국어 비문학 중에 뭐 IT나 과학 계열 나오면은 이제 문과인 친구들은 병적으로 그걸 좀 싫어하거든요. 뭐 이과인 친구들은 다른 걸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통합과학 공부하면 좀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관문고 기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 그림이랑 그래프 유형을 이제 혼합해 가지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이 그래프가 A를 설명하는 건지 B를 설명하는 건지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자료 해석하는 것부터 이미 걸림돌입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가 길잖아요. 길면 아이들이 또 잘 못 읽어요. 못 읽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또 요즘에 유튜브 쇼츠 이런 거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글이 좀만 길어지면은 잘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풀면은 풀만한 건데 아이들이 그냥 뜨문뜨문 읽다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건들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 문제는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잘 읽고 하는 연습을 저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실제 수업 시간에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이렇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개념을 쭉 설명을 하고 아이들을 이제 클리닉 시간에 불러가지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 다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23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대표적인 유형이고 이 문제는 얼마든지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나오리라 장담합니다. 그리고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그림과 이제 그래프를 혼합해서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울기나 면적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물리량들을 한 번에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제가 또 물리 강사니까 이 부분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학 파트입니다. 화학 파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4년도랑 25년도 기출이 거의 자료에서는 거의 뭐 일치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년도 기출을 엄청 많이 풀어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살짝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6번 문제 이런 거 아이들이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원자 그리고 뭐 분자 그리고 이온 이런 상태에서 그 뭐 전자라던가 양성자, 중성자 이런 놈들의 그 입자의 개수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없으면은 이거를 바로바로 이제 숫자를 캐치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칙성과 그리고 숫자 캐치하는 능력 이런 걸 길러야 하는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봤듯이 이제 물리랑 화학 파트는 좀 난이도가 높은 그 실제 물리학이랑 화학에서 넘어오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은 일단은 굉장히 정형화된 그런 문제입니다. 전부 다 이제 다 뭐 교재라던가 유인물이라던가 뭐 아니면 참고서라던가 이런 거에 다 나와 있는 그림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 이제 3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좀 처음 봤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이런 개념들은 직관적으로 잘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들이 어려워하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필요가 없는 그런 데이터 이런 것들도 자료에 넣어 놓거든요. 괜히 아이들 헷갈리게 하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뭐 3'과 5' 이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생명과학 공부할 때는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생명과학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게 흔적이 남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생명과학도 이제 통합과학 안에 있는 생명과학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와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그래프나 뭐 지도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숫자의 비율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구과학은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숫자를 잘 암기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대충 암기를 하면은 굉장히 문제 풀 때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A, B,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 오는 거 채워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뭐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는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건데 이거는 사실 아이들이 할만해요. 근데 이제 이 보기 유형으로 나오면서 숫자에 약간 터치를 준다던가 실제로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율이 3대1인 건데 헬륨과 수소를 3대1로 써놓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찬찬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기억 보기에 성층 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머니 성층 구조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나요? 그 보통 이제 성층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과학에서는 이 용어들을 전부 다 한자에서 끌고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층 이 뜻은 이제 이룬다, 층을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잠시만요.
그러니까 층을 이루고 있다. 딱 봐도 이렇게 층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 보기는 맞는 보기인데 아이들은 이제 이 성층 구조를 보면은 어머님들은 이제 한자를 공부를 하셨으니까 안 하셨나요? 하셨었으니까 그래서 성층 구조 하면 그렇게 거부감이 안 드는데 아이들은 거부감이 확 들거든요. 왜냐면 심지어 여기서 교과서나 참고서에서는 층상 구조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층 구조 하니까 성층 구조가 뭔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생각을 하는데 기권에서 또 그 대륙권 위에 성층권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층권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얘는 맞는데 얘는 수권이니까 아니잖아 하면서 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용어에 좀 부담감이 없게, 그러니까 좀 불안감이 안 생기게 좀 적응을 잘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도 대체로 이제 자료는 이제 평이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보기 유형들도 굉장히 좀 쉽지만은 하지만 꼼꼼한 암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읽는 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광문고 기출 이제 총평을 하자면은 이제 물리화학에서는 그래프 도표 이런 걸 활용해서 좀 변별력을 주는 그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데, 근데 이제 관련도 기출 문제랑 크게 자료의 변동은 없기 때문에 관련도 기출 문제를 반드시 꼭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생지 파트에선 지역적인 부분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암기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읽는 것도 잘 읽어야 한다 시험 볼 때. 그리고 중간까지는 이제 맞는 설명이지만 마지막에 반대되는 결론 이렇게 내는 보기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재차 강조하지만 이제 끝까지 읽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제시하는 자료는 좀 아이들이 겁먹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유형들이 많아요. 이제 물리화학 파트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게 뭔데 이러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게 있는데 실제로 보기를 보면은 그렇게 어렵게끔 출제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통합과학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과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문과 친구들도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끔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보기가. 하지만 자료에서 이미 애들이 겁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좀 아이들이 체감하는 난이도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자신감이 중요한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과학 학습법입니다. 당연히 탄탄한 개념 공부는 필수적이고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비유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적당량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념이 그 문제에 표현되는 방식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많은 문제 풀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워크북을 제가 매주 제공을 할 건데 근데 그 워크북에 거의 한 강당 한 150에서 250 문항 정도 풀게 시킬 거예요. 근데 물론 아이들이 일주일 안에 과학에 150에서 200문제 풀어오라고 하면 애들이 막 그 몸부림치거든요. 막 선생님 싫은데요. 이러면서. 클리닉 때 와가지고 푼 거 보면 한 30문제 풀어 와가지고 이제 너 이거 어떻게 할래 하면은 집에 가서 숙제 해올게. 숙제 해온 거 보면 100문제까지는 풀어 왔는데 근데 이제 뒤에 남은 이제 50문제랑 100문제 이런 부분은 이제 또 남겨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전 잔소리를 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대부분은 이래요. 대부분 이렇고 실제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문제 첨삭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때 다 풀게 어차피 시킬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아이가 숙제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제가 충분히 많이 출제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좀 적응을 하라고 이렇게 많이 주는 거고 이 부분을 다 풀지 않더라도 어쨌든 다 풀게 시킬 거니까 당시 이제 숙제는 좀 잘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다 풀게 시킬 거고 너무 안 풀린다 싶으면 끌고 와가지고 클리닉도 일주일에 한 2-3번씩 시켜가면서 이렇게 계속 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물리화학 파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푸는 풀이 이런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풀이가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24시 상시 열려있는 그런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은 제가 그냥 카톡으로 띡 답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패드에 제가 실제로 풀어가지고 이제 손글씨 풀이를 캡처를 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할 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푸는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 수업 특징입니다. 이제 역동적인 제스처.
그리고 하이 텐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실제로 이 텐션이 낮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 텐션으로 항상 이렇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이 연결되는 스토리텔링식 수업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암기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있다. 이 스토리텔링식으로 수업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양한 분석법 제시. 제가 이제 아무래도 물리 강사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을 많이 아이들한테 시키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 사실 시험장 들어가서 아이들이 활용할 풀이는 하나 남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편한 거. 근데 그 편한 거를 아이들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느 방법이 더 편하다? 그 부분을 제가 꾸준히 계속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를 알고 있는 그런 강사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제가 이제 물리 강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 문제도 다시 보는 그런 섬세함. 그래서 클리닉 시간 때 맞췄지만 풀이의 흔적이 많이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또 캐물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푼 거니? 오, 이거 맞췄네. 어떻게 맞췄대? 앞에는 틀렸던데. 이러면서 계속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클리닉 때 이렇게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제 교재입니다. 이제 당연히 빠지는 부분 없이 지엽적인 암기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서,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150에서 200문제 가량 매주 제공이 되는 그런 워크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및 관리 시스템인데, 저는 수업의 특징은 거의 다른 강사랑 비슷하지만 저는 이제 항상 이전에 수업했던 부분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뭘 배웠었다. 그러니까 이번 수업과 어떤 게 연계가 된다. 나중에 공부하면 어떤 거랑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번 차시 서머리, 그러니까 총 정리를 하죠.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웠고 다음 주에는 뭘 배울 거다. 이런 식으로 항상 처음과 나중에 정리를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실 통합과학 할 때.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번 주에 수업 막 이렇게 치고 나서 다음 주에 와보면은 선생님 저번 주에 배웠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강사들은 이제 그럼 어떻게, 내가 수업을 한 번 더 할 수 없으니까 영상 강의 참고하고 보충하렴. 그리고 이제 그거 풀고 클리닉 때 따로 한번 잡아가지고 클리닉 때 와서 같이 공부하자. 이런 거 이중으로 시간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 부분만 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공부를 할 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시스템은 주간 테스트 당연히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 피드백 보내드리고, 그리고 아이들마다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클리닉은 이제 10시 이후에 귀가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매 수업 촬영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관리 시스템이고, 당연히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으면 클리닉 시간에 리테스트를 볼 겁니다. 리테스트를. 그리고 이제 또 클리닉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세한 테스트 피드백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10시 이후에 줌 클리닉,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랑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컨택을 해가지고 몇 시 이후에 문제풀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시간 가질 거고, 개념 부분 너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클리닉 시간에 와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아이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한 명한테 시간을 온전하게 쏟지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줌 클리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글씨 풀이 보내드리고 24시 상시 질문, 그리고 주요 고난도 문항들은 이제 밴드나 혹은 단통에다가 제가 해설 영상을 링크를 업로드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해설 영상은 이렇게 강의실에서 이렇게 찍은 그런 상황을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 아이패드에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제 보이스랑 같이 들어가고 제 펜으로 글씨 쓰는 게 쭉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난도 문제들은 이제 푸는 거를 훈련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손글씨 풀이입니다. 제 글씨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색깔 펜을 활용을 해서 아이패드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이해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풀이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풀이가 아니라 요 풀이로 푸는 방법이 있고 요 풀이로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둘 다 참고를 해라. 요 부분은 이제 뭐가 너한테 맞는지는 너가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매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화학 파트는 또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개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숫자를 체크를 해놓고 또 생각했다가 또 숫자를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순서, 그러니까 다 풀어져 있는 요런 그림을 보고 푸는 게 아니라
이 글씨를 쓰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깔 펜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 캡처를 보내다라고 하면 먼저 빨간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보고 이런 순으로 읽어보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물리는 그냥 뭐 식을 쭉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립해라라고 하면 끝나거든요. 어지간하면. 근데 이제 화학 파트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단원마다 좀 다르게 이제 적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이 어떤 한 친구인데 이게 다 한 명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이해될 때까지 계속 붙잡고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는 사실 광문고 친구는 아니고 한영고 친구인데 한 번에 문제를 한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확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 10개, 20개를 받아보면은 이제 또 제가 막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다 이제 다 이 화면에다가 그러니까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보내주고 하면은 또 이제 보고 본인이 이제 뭘 잘못했는지 본인이 직접 검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저랑 같이 호흡하면서 이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등급 받았고요. 1등급이 아니라 심지어 1학기 때는 1등을 했었습니다. 전교 1등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근데 기말고사 때 약간 부진해가지고 그래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있고 실제로 저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일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저를 귀찮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대부분은 이제 저를 귀찮게 안 해요. 그냥 본인이 편하고자 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대해 예의를 차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너희 한 새벽 2시, 3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그때 나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를 너무 예의 차려가면서 실례지 않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2시, 3시에 생각이 났으면은 그 나중 되면 또 자고 일어나면 까먹으니까 2시, 3시에 무조건 물어봐라. 어차피 그때 나 깨어 있으니까. 저는 사실 거의 한 5시쯤 자거든요, 제가. 5시쯤 자가지고 거의 한 9시쯤 일어나가지고 좀 활동을 하다가 12시쯤에 점심 먹고 또 뭐 집안일 조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오침 한번 하고 낮잠 자고 그리고 출근해가지고 수업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깨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맞춤식으로 이제 시간을 그렇게 제 사이클이 굴러가는 건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질문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교 시간에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잠 시간을 좀 미룬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뢰도 있는 그런 다크서클이죠, 제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질문도 진짜 실제로 24시 질문을 하면 거의 피드백이 거의 1시간? 그 정도 되면은 거의 피드백 보내고 있고요. 1시간 안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 수업 그 시간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수업이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다 클리닉을 집어넣어 놨어요. 여기도 이제 수업, 클리닉 해가지고 앞에 클리닉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끝나고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저도 수업 많이 하면 좋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이 클리닉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과목, 그러니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이들의 수능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그냥 대충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면은 첫인상이 안 좋으면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공부 안 하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분명히 이거 모의고사 볼 거거든요. 볼 때마다 고2 때는 또 이제 실제로 배우는 과목은 통합과학이 아닌데 통합과학을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점수가 안 나와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죠. 그냥 어차피 나중에 고3 때 공부하면 돼. 계속 공부하게 될 건데 뭐 이러면서 이제 수능 나중에 볼 건데 뭐 이러면서 미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1 때 잘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2 때 나오는 문제에서 분명히 약간 자료 해석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출제가 될 건데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아이들이 고1 때 베이스가 있으면은 이제 이 문제 자료는 예전이랑 똑같은데 왜 나한테 어렵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클리닉을 매 시간 불러가지고 활용을 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클리닉은 이 시간은 제가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출근을 해가지고 출근을 항상 바로 여기는 이제 10시 이전에 출근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럼 제가 수업이 없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하겠죠. 이 클리닉은 제가 항상 직접 클리닉을 할 거고 강사가 클리닉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교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은 그래서 광문고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시간이 좀 다르거든요. 약간 이제 엇갈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제 간담회인가 제 설명회를 좀 마치고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